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청래 편들던 김어준이 어제 왜 갑자기 김민석의 국회담장 넘는 CCTV를 꺼내든 걸까요? 7월 8일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이 시작된 지 채 몇 분도 안 돼서 화면 위로 한 편의 폐쇄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담장 앞에서 시민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어 본회의장 쪽으로 뛰어가는 한 남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정확히 새벽 12시 45분 51초, 표결까지 남은 시간은 15분 남짓. 이 남자가 국회의장 전용 출입문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순간 이미 표결은 1초 전에 끝나 있었어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옆자리에서 방금 눌렀다고 알려줬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CCTV를 꺼내든 사람이 그동안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던 김어준 씨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의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 시절 그 새벽 풍경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반년 만에 화면을 통해 다시 등장한 그 밤의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 김어준이 정청래 손절하고 김민석한테 붙었다 이렇게만 보고 계시면 이 방송 한편에 진짜 무게를 놓치는 겁니다. 이건 손절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큰 그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 감기약 논쟁은 12.3 이후 반년째 계속돼 왔는데 왜 하필 김민석 총리 출마 선언 이틀 뒤인 7월 8일에 김어준 씨가 자기 채널을 걸고 이 논쟁을 끝내려 했을까요? 둘째, 그 시점에 발표된 오마이뉴스 호남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44.2, 대정청래 20.4라는 2배 이상의 격차, 이 숫자, 어제 그 방송하고 정말 무관한 걸까요? 오늘은 이 방송 한 편이 왜 나왔는지 세 층위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표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뒤에 어떤 계산이 있었는가? 그리고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의 판이 어떻게 재설계되는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김어준 개인이 편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어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가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김어준 씨는 방송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약 먹고 일부러 안 온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소모적으로 계속할 일은 아니기에 이것부터 털고 가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 그러고는 그 CCTV를 틀어버립니다. 국회 담장 앞에 도착한 김민석 전 총리. 시민이 그의 팔을 잡아 담 위로 밀어 올리는 장면. 담을 넘은 뒤 국회 본관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 본회의장 입구를 두드리다가 다 잠겨 있는 걸 확인하고 결국 국회의장 전용 출입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림. 이걸 한 편의 영상으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잤는데 보좌관이 문을 두들겼다. 신길동 자기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있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차량 같아 피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국회로 향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백태웅 교수한테 헌법 법률 정리를 부탁했다. 그가 보내준 이건 내란에 해당한다는 글을 의원 단톡방에 최초로 올렸다. 그리고 광주가 생각나서 외신에 알려야겠다 싶어 백 교수한테 영어 성명서까지 부탁했다. 이 대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엄이 선포된 그 새벽에 신길동 어느 아파트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는 장면, 그걸 본 사람이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하와이에 있는 헌법학자한테 이 전화를 걸어요. 이건 내란입니다. 라는 문장 하나 받아서 그걸 의원 단톡방에 최초로 올립니다. 그런 다음 광주 5.18이 떠오른다며 영어 성명서를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게 감기약 성분이 뭐냐는 논쟁 뒤에 가려져 있던 얘기였던 겁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니라 딱 1초 늦었다는 것. 뒤늦게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 옆에 이재명 대표가 방금 눌렀다고 알려줬다는 것. 김어준 씨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하는 분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가 방송의 표면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정말 중요한 건 김민석이 뭐라고 해명했는가가 아닙니다. 김어준 씨가 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채널을 걸고 이 논쟁을 종결시켰는가, 그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감기약 의혹을 처음 강하게 제기한 게 누구였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친정 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 성분이 무엇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이 발언, 김민석 총리 출마 선언을 앞두고 나온 겁니다. 김어준 씨가 어제 그 CCTV를 꺼낸 순간 이 논쟁은 사실상 종결됐어요. 담을 넘고 뛰어가고 1초 늦고 백태웅 교수한테 법률 정리를 부탁하고 이 그림 앞에서 감기약 성분이 뭐냐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 대목을 짚었어요. 이건 김어준 씨가 정청래 손절하고 김민석한테 붙은 게 아니다. 언론이 사실을 밝혀주는데 이건 일종의 특종이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김어준의 이번 결정은 한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소모전을 끝낸 겁니다. 감기약 성분이 뭐냐?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이 정도 논쟁을 반년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 유튜브가 감기약 전문 채널이 될 판이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물려있는 게 자기 정치 논쟁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지난주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청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총리의 당대표 로망 발언이야말로 자기 정치라고 되받아쳤어요. 이 공방이 며칠간 이어졌고 어제 뉴스공장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난 지도부 시절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25% 낮았고 지방선거 결과도 예상만큼 안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논쟁을 그냥 인신공격 주고받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근본 질문은 하나예요. 앞으로 4년 여당 대표의 역할이 정부 뒷받침이냐 독자 정치냐. 김어준 씨가 감기약 논쟁을 정리한 그 순간 이 논쟁의 앞줄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도 같이 정리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하필 지금 소모전을 끝냈느냐. 이 질문이 진짜 열쇠거든요. 박지원 의원의 어제 발언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다. 특히 앞으로 향후 2년은 선거가 없는 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그때 반도체 공화국으로 대전환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 산수를 해보면 이래요. 대통령 지지율 70%대, 임기 4년 남음, 향후 2년간 대형 선거 없음, 그리고 6월 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400조, SK하이닉스 400조, 총 800조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팹사기, 광주 군공항 부지가 후보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 대국, 그 다음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자기 프로젝트를 어떤 역사적 스케일에서 보고 있는지 이 발언 한 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인프라 계산도 만만치 않아요.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 6.3기가와트 용수 하루 65만 톤. 이걸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충당하고 다목적댐과 발전 용수로 물대는 계획이 이미 짜여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부가 향후 4년간 이 정도 규모의 산업 재편을 실행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4년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면에 들어가는데 그 시기에 여당 대표가 감기약 성분 논쟁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골든타임이 여당 내부 검증 소모전으로 반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오마이뉴스가 STI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호남 유권자 일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거 뜯어보면 그림이 확실해져요. 사자 대결에서 김민석 44점이, 정청래 20.4, 송영길 15.4, 양자 대결에서는 김민석 58점, 8대 정청래 23.4로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신뢰도 조사도
김민석 64대 정청래 43.9로 갈렸어요.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왜 하필 호남 여론조사가 이렇게 결정적이냐는 겁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 누리대 의원 권리당원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호남 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호남이 마음을 정하면 사실상 판이 정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 호남에서 44점이 대20점사가 나왔다는 건 이미 승부가 방향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안쪽에 있어요. 같은 조사에서 차기 당대표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을 꼽은 응답이 55.2%, 주요 개혁과제 실현을 꼽은 응답은 28.1%, 거의 2대1 격차입니다. 호남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 숫자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싸우는 지도부가 아니라 뒷받침하는 지도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김어준의 이번 방송이 왜 나왔는지는 대체로 설명이 됩니다. 소모전 끝내고 어젠다를 민생과 국정으로 옮기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자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도 큰 그림은 잡히죠. 근데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김어준 씨 한 사람의 판단이 이 방송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보 진영 전체가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상파 뉴스는 여론조사 44점이 대20.4만 보도해요. 근데 이 숫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국정 뒷받침 55점이 대개혁 완수위 18.1이라는 그 안쪽 문항 이걸 짚은 보도 몇 개나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주류 매체들은 표면 숫자만 훑고 지나갑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벌써 그 안쪽 계산을 끝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예요. 다들 옷 멋지다 해줘야 하는 분위기에서 호남이 먼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준 겁니다. 이재명 국정 운영에 대한 호남 긍정평가 82.9%, 반도체 클러스터 긍정평가 87.8%. 이 숫자들이 그 안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그 안쪽을 읽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의 개혁 선명성 노선이 호남 표심에서 이미 오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론조사 발표된 사흘 뒤에 방송으로 확인한 겁니다. 예, 여기서 검찰개혁 얘기를 한번 짚어야 합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의 대표 어젠다가 뭐였습니까?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였어요. 그런데 이 어젠다 지난 6월 25일에 이미 정리가 됐어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다시 확인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종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 정부 기본 입장은 폐지, 실행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 대목을 딱 짚었어요. 이걸 계속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검찰이 보안수사권 안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턱도 없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정성호 장관을 찾아가 장윤기 사건, 그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들이대며 보안수사권 존치를 요구했지만 흐름은 이미 정리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개혁 선명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반년 사이에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뜻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여당 주류가 잡았고 실행은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대표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고 지지율이 올라오는 국면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에 여당이 내부 소모전에 빠지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저께 7월 7일 저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흰 모자에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들린 손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제명하라고 부르는 손팻말을 직접 써서 시위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요. 누워서 침 뱉기. 딱 그 그림이에요.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그 팻말에 나오는 고등학생이 뭐냐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조롱했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배재고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굳이 대통령한테 갖다 붙여서 시비를 거는 그림인 겁니다. 논리로도 안 맞고 품격으로도 안 맞아요. 이건 놀랍게도 국민의힘 안에서 먼저 문제가 터졌어요. 조경태 의원이 어제 KBS 라디오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얼마나 떳떳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고 가는가 이렇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혼자서만 하는 게 어떻게 리더인가라고 하고 조경태 의원은 급기야 장동혁 대표를 당 윤리위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어요. 박지원 의원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목을 짚었어요.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다.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 대표가 이따위 짓을 하면 우리 공권력도 어떤 표시를 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1야당이 자기 리더의 품격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당이 내부 소모전으로 반년을 날리면 결국 누가 이득을 봅니까? 12.3 계엄을 일으켰던 그 잔존 세력이 다시 판을 짤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시간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천 옹진군 그 섬 지역의 출입국 관리국 직원을 현장으로 파견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옹진군에 사는 해외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 하나 처리하려고 인천 육지까지 왔다 갔다 하던 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게 만든 겁니다. 해남 진도 같은 곳은 계절 노동자 비율이 15%인데 이 사람들 없으면 농사도 업도 안 돌아갑니다. 단속 예보제로 조업 손실 막고 현장 대응으로 민원 처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행이 이런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 대목에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노벨 해외 노동자상이 있다면 정성호 장관이 1호로 받을 것이다. 여당은 이렇게 현장을 뛰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마스크 쓰고 시위 현장에서 제명화 팻말 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그림 자체가 다음 대선을 예약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조국 전 대표 얘기도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일베 감별법을 올렸어요. 리센느라는 걸그룹의 22살 아이돌이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한 말이 발단이었죠. 조국 전 대표가 부산 사투리 vs 일베 표현 구별표를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끝 하나로 사상검증이라고 받아쳤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박지원 의원조차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다며 자제를 권고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보 진영 안에서도 특정 지식인의 포리싱 성향이 젊은 세대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청개구리처럼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정확히 반대로 가는 세대에 대해 훈계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실물 사례를 조국 전 대표가 만들어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어준의 이번 방송은 정청래 손절이 아니에요. 이 판 자체를 정리한 겁니다. 김어준은 정청래를 손절한 게 아니라 판을 손절한 겁니다. 감기약을 지운 게 아니라 감기약 논쟁 자체를 지운 거예요. 다시 시작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청래 편들던 김어준이 왜 하필 지금 김민석의 담장 넘는 CCTV를 꺼냈는지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그 방송 한 편이 사실은 8월 17일 이후의 판을 정리하는 신호였던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 신호를 읽을 것인가?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짧은 한 줄을 올렸어요.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이 문장 하나만 남기고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반응은 이랬어요. 자기도 많이 때렸으니까 맞아야지 뭐 박지원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풍만 부는 게 아니다. 노회한 정치구단의 진단이죠. 정청래 전 대표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도 박지원 의원이 짚어줬습니다.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연설도 잘하고 많이 달라졌고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청래가 아니라 정길동입니다.
문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개혁 선명성 노선을 계속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호남이 보낸 국정 뒷받침 55점이 vs 개혁 완수 28.1이라는 안쪽 숫자를 받아들여 노선을 조정할 것인가? 박지원 의원의 마지막 조언은 이랬어요. 지금이라도 정청래 전 대표가 딱 나서서 이제부터는 서민경제다, 민생경제다 하고 트고 나왔으면 저분이 저러한 면도 있구나 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40일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 신호를 읽고 노선을 조정해서 국정 뒷받침대 개혁 완수가 아니라 두 축의 균형으로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는 정상 궤도로 갑니다. 다른 하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다시 초점을 두면서 판을 흔드는 방향. 그러면 여당 내부 소모전이 반년 더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방송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네 분 다 싸우지 말고 민생 문제를 논의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는 사람은 박지원이 계속해서 조질 테니까 조심하라. 정치 구단이 던진 경고이자 초대장이에요. 8월 17일까지 40일 남았습니다. 그 40일이 앞으로 4년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김어준의 한 방송이 그 40일의 시계를 앞당긴 것인지 아니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판을 흔들 것인지 이건 지금부터 매일 봐야 하는 얘기예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8월 17일까지 매일매일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